노래 가사에 보면 초가상간 집을 짓고처럼 향수를 자극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비록 칸의 개념을 몰라도 소박한 집이라는 건 짐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몇십 프로 지붕을 연 아주 자그마하고 소박한 집이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99칸 저택 하는 말인데 민가의 집으로 아주 으리으리한 집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 말만 들어도 짐작하는 말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같은 말인데도 초가에는 간으로 고가 기와집에서는 칸으로 부르니 어느 게 맞냐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를 나타내는 간에서 나온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간으로 부르다가 무얼 셀 때는 칸으로 부릅니다. 다만 독립적인 말로 쓰일 때는 간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곡간, 뒷간, 초가, 상간, 육간, 대청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99칸이란 말도 꼭 그 칸수가 99개에서 부른 말은 아닙니다. 아까 초가, 상간의 반대 개념인 으리으리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칸을 세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99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여기서 칸수를 알아보는 영상이니 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건물의 칸수를 직접 세려면 1, 2, 3, 4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무엇을 세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것도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을 세든 칸이란 말은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뜻이니 뭐 사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둥과 기둥 사이겠죠. 아래의 그림의 집은 뒷담한 집인데 정면 기둥이 세 개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 사이 칸은 당연히 2개이죠. 정면 2칸입니다. 한 칸이군요. 여기에서 문을 달기 위해서 세운 작은 기둥은 기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기둥이란 주춧돌에서 시작하여 저 위까지 올라가는 기둥을 말합니다. 전이야기 채널이 건물의 칸수를 세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까닭은 절이나 고건축물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보면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또 맞배지붕이니 이렇게 시작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각이나 기타 목조 건축의 안내판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칸수나 지붕 모양, 그 외 기둥, 보, 방 등 여러가지 부재 이름을 알아야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옥에 살아갈 때는 누구나가 다 아는 용어지만 지금은 양옥이나 아파트에 사니까 아주 생소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 이야기 채널에서는 이 정각을 관심있게 보기 위해서 몇 개로 나누어 상식적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지붕 모양은 말씀드렸고 기둥도 여러가지 기둥 종류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적인 부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건축 모형은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건축박물관에 가서 제가 공부하고 찍은 사진들인데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 건축물의 칸수는 얼마인가? 정면으로 3칸이네요. 그리고 측면은 2칸입니다. 도합 3 곱하기 2하여 6칸 집입니다. 칸수를 세면서 집을 살펴보니 아래 또리는 간단한데 위 머리 부분은 복잡하기 짝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 한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건축물이나 심지어 무덤도 위를 덮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전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부재들 하나하나 이름이 따로 있을 테고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건물 안내판의 설명을 아는 만큼 이해하는 건 당연하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감상할 만치 아는 것이니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익히면 머리에 지나겠지만 여기처럼 이치를 따져 익히면 재미 끝에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지역마다 이런 대골 같은 고가를 만날 것입니다. 흔히들 앞에 언급한 것처럼 99칸 집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세어서 확인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 상징적인 말이죠. 일단 99이라는 숫자를 따져봅시다. 100도 아니고 99이라는 당시 건축규조법에 따른 것이라 할까요? 민가에서는 아무리 크게 지어도 궁궐보다는 작게 지어야 합니다. 감히 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런 규칙은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 옛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이나 이런 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청도 입히지 못하였습니다.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을 말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면적으로는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입니다. 이 한 칸의 면적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논이나 밭의 면적을 두마지기니 세마지기니 한 말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사실 이 마지기라는 면적은 고무줄 면적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200평이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300평이라 하고 논은 얼마이고 밭은 얼마이고 모두 수치가 다릅니다. 마지기의 어원은 씨앗을 뿌릴 때 얼마를 뿌리냐의 기준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따로 모짜리를 만들어 모내기를 하였지만 그 전에는 논의 벽실을 뿌리는 직파접이었습니다. 이때 논의 벽실을 한 마를 뿌리는 면적이라면 한마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두마지기란 벽시가 두 말 들어간다는 면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지역마다 차이가 나죠. 북쪽에는 남쪽만큼 벼 포기가 벌지 않으니 더 많이 뿌리고 남쪽은 포기가 많이 버니 덜 뿌리니까 면적 차이가 나죠.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리를 재배하니 보리 씨앗을 얼마나 뿌리냐가 면적의 기준입니다.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짓는 건물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이런 초가상칸은 칸을 적게 만들고 궁궐이나 사찰은 그 칸이 더 넓겠죠. 같은 초가 살림집이라도 차이가 있는 건 당연. 조그마하다는 개념인 초가상칸은 한 칸이 6자, 그러니까 1.8m. 또 그러니까 사방 여자이면 1.8 곱하기 1.8은 3.24제곱미터, 한 평 정도이네요. 그러니까 3판. 이 계산으로 따진다면 요즘 33평 아파트보다는 10배나 작네요. 33평 아파트는 계단처럼 실거주 평수 외에도 있으니 10배 작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정각은 민간의 집보다는 칸을 멀리 세웁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방을 걸쳐야 하니 한 8자 정도, 그러니까 240cm 정도 될 겁니다. 면적으로 치면 1.7평 정도 되네요. 정리를 하면 초가상칸은 꼭 칸수로 생각하면 3칸 정도의 소박한 집, 구조로 보면 부엌 한 칸, 안방 하나, 사랑방 하나, 이렇게 3칸이고 면적으로 치면 3평 정도입니다. 고가나 절의 정각, 궁궐의 칸수는 주로 겹집이니 정면과 측면을 세워서 곱하면 단위 건물의 칸수가 나옵니다. 부속 건물도 이와 같이 계산하여 모두 합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가 큰 저택도 99칸이라기보다는 대궐보다는 작지만 으리으리한 집이라는 걸로 알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 목조 건물의 구조를 아주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건축물의 안내판을 대략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각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살필 것입니다.